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신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펀더멘탈을 보고 내재적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펀더멘탈에 의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 그동안에 그 주가가 흘러왔던 가격을 통해서 앞으로 주식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생각해 보는 게 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해서 가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업종이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뭐 뉴스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보통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주식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데,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잘 팔려고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려면 잘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대응하려고, 즉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일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 게 주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명신산업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명신산업 연봉을 한번 볼까요? 얼마 안 됐죠. 작년 1월 일봉을 가게 되면 올해, 그리고 작년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얼마 안 됩니다. 연봉을 보는 이유는 그 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죠. 역사 흐름이 어땠는지. 그러면 최고점은 6만 1,000원까지 갔었고, 최저점 13,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면은 13,000원, 그리고 61,000원까지,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딱 중간쯤임을 알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올라갔었긴 했는데 윗골 좀 달았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 거래가 좀 많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44,000원, 4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럼 다음에 올라올 때 추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지금 35,000원인데 45,000원쯤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누구는 팔고 누구는 샀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누가 파는 사람도 많았다는 건데 반면에 샀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 45,000원은 뚫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또 걸리느냐, 요게 또 관건이 되는 가격일 것 같고요. 지금 또한 35,000원대에서 거래가 많아요. 그죠? 더군다나 또 중간쯤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위치에서. 그리고 올해는 또 아래꼬리 달았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반등의,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거래가 많은 것도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저항받고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그래서 35,000원과 45,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아닐까, 연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월봉은 연봉에 비해서 봉이 12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봉이 12개의 월봉이 12개 월봉이 연봉이니까, 그죠? 1년 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13,000원이었다가 6만 1,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35,000원대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연봉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거래가 좀 많았죠. 그리고 꺾을 때, 올해 한 2월 달쯤 되나요, 여기가? 1월 달쯤 되는 것 같은데, 올해 2021년. 여기서 꺾기 시작했던 가격대가 보다시피 여기가 45,000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던지고 누구는 받았고, 근데 올라올 때 여기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올라오면 여기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대신 또 여기서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35,000원은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35,000원이 아까 연봉에서 볼 때 거래가 많았던 이유, 여기서도 거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올라올 때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달에 또 부딪혔고, 지금 이번 달에도 지금 이 자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것이냐, 이번에는 꺾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은 그 연봉과 월봉보다는 봉이 많겠죠. 사주가 한 달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6월달, 7월달, 8월달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요게 모여서 이제 요 봉 하나가 이제 아까 표현되는 월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2주차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 두 개 봉이 더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착실히 그 명신산업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월봉이나 연봉에서는 특히 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월봉에서는 조금 머리를 드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흘러가는 모습이 주봉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지점을 가만히 보면 강하게 바꾼 시점은 여기인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 3만 원대인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여기 좀 두꺼우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3만 원대. 왜냐면 흐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다가 7월, 8월 들어오면서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가격을 바꿨죠. 그리고 올려놓고 요 7월 셋째 주에는 음봉이 있지만 이 눌림을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튕겨나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신산업은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만 원대라고 하는 자리를 만약에 여기서 꺾을 때도 3만 원 부딪혀 떨어졌고 꺾을 때도 3만 원 부딪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만 원을 깨져서 이런 식으로 논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이 3만 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45,000원이라는 가격 또한 여기서 꺾기 시작한 자리니까 얘가 올라오면 굉장히 중요한 매물이 돼 있죠. 그래서 부딪힐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서 안착된 매물 소화해서 간다면 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신산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3만 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45,000원이라는 가격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45,000원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매우 잘 흘러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 3만 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4만 5천 원 넘어간다 한 번 더 갈. 그리고 4만 5천 원에서 걸린다 그러면 후퇴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주가 이야기를 할 때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명신산업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운수 장비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도 좀 올라왔으니까 한 1조 8천억 정도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죠. 그죠?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많이 흐름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는 최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요게 테슬라의 일봉 주가인데요. 어디로 갔지?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이게 일봉의 주가인데요. 보게 되면 테슬라는 5월 달에 이 저점, 이걸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바꿔볼게요. 5월 달의 저점, 그리고 6월 달, 그리고 7월. 그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명신산업도 3월, 4월, 5월 달, 6월 달, 7월 달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하고 거의 많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도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을 바꿔서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점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 흐름이. 그러면 명신산업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술적 흐름만 봤을 때는 얘도 똑같은 그림이 아닐까. 여기가 3만 원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자리, 그 다음에 흐름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자리. 마찬가지로 올려놨다 눌림을 준다면 테슬라도 이렇게 여기서 한참을 머물렀잖아요. 그죠? 올랐다가 눌림을 줘서 간다면 테슬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흐름이 거의 비슷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명신산업 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즉 수익을 가시화시키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기본은 잘하고 있는지 보면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은 2020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2,500억인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단 플러스 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뭐 데이터값이 많지 않아 갖고 그렇긴 한데요.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작년 뭐 연간 실적이라고 할 또 없죠, 그죠? 요렇게 되는데 올해 당기 순이익만 좀 빼고는 매출액 구조라든지 영업이익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는 오가는지 볼까요? 하나금투 명신산업 잭팟 이렇게 나오고요. 테슬라 전기차 부품주 명신산업. 그러니까 좀 전에 그래 테슬라도 같이 본 건데 아마도 우상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이 괜찮지 않나.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상장기업 8월 브랜드 평판 1인데 명신산업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신산업 쭉 나오면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나 먼저 살피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얘기는 없죠. 왜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악재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재냐 아니면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그림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3만 원과 그 다음에 4만 5천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규 진입도 고려를 한다면 이 흐름을 기본적 바탕으로 해서 이 차트의 주가 흐름 바탕으로 해서 3만 원과 그 다음에 4만 5천 원을 기준을 보고 넘어간다면 여기를 또 넘어가서 이리 가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단기적 흐름은 4만 5천 원까지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구간이 4만 5천 원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3만 원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이건 주가가 회사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가격이 일단 후퇴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 이렇게 깨졌을 때 흐름이 깨졌을 때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 아시겠지만은 매물로 작용해서 빠졌잖아요. 그런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면 주가는 밀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3만 원이 무너져서 파동을 춘다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러면 다음을 또 노려야겠죠. 그럼 흐름 자체를 아니면 애초부터 테슬라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명신산업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전기차에 관한해서 그 같이 봐야 되잖아요. 흐름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봐야 될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는 보시면 주봉의 흐름도 이렇게 보게 되면 테슬라 현대 주가는 이렇게 수렴 형태에서 좀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테슬라도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면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물이 돼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최소한에 지켜지면서 왔다 갔다 해준다면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명신산업의 흐름도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 그래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항상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신산업은 3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 그리고 4만 5천 원을 경계로 해서 위로 가느냐, 그 다음에 3만 원을 경계로 해서 아래로 가느냐, 뭐 이런 점을 생각하고 매매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홍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